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선생님, 뭐 빨간색은 빨간색이라 좋고 파란색은 파란색이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끔은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둘 다 보는 게 힘들다면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최근에 무아 스튜디오를 보면서 무아 스튜디오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서원 이건 스튜디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합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합한다는 뜻은 둘이 겹치는 게 좀 있다는 뜻이고 겹치는 게 있다면 기왕이면 그 겹치는 것들을 아우르면서 함께 하나로 합해서 예컨대 제 생각에는 그 무아 스튜디오로 제가 들어가서 거기 선생님들 스님이나 이경영 선생님 사회 보시는 것처럼 저도 사회를 거기서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를 보고 선생님의 삶의 지혜를 듣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건 또 그게 추구하는 문화 예술이라는 방면이 있으니까 이쪽에는 이서원이가 추구하고 내가 추구하는 또 다른 하나의 색깔로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그렇게 두 가지 생각이 저는 들던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 만사가 네. 모이면 흩어져요. 흩어지면 또 모이고. 네. 그게 이제 순환적이라. 네, 네. 역사를 봐도.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 순환하는 파도에 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얹혀 있는가. 네, 네, 네. 이걸 우리가 알면은 네. 합해서 좋은가. 네. 또 따로따로 좋은가. 네. 둘 다 좋은가. 네, 네. 그건 자기 살아가는 방식대로 하시면 돼. 네.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그거는 이제 전체 그림인데, 저는, 이렇게 스님 말씀을 듣고 이경영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여쭤봤던 거나, 이경영 선생님이나 스님이 여쭤보는 거나, 그 용어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합해서 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얘기하나 저기서 네네. 얘기하나 그러니까요. 네. 그런 용어를 조금 달리 할 뿐인 거지. 네네. 똑같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함께해도 좋고 네. 따로따로도 좋고. 네. 그래서 이걸 진행하는 네네. 책임자께서 네. 자기 방식대로 하시면 네. 나는 그냥 따라가면 돼.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경영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그럼. 여쭤보고, 이경영 선생님도, 좋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면 같이 하다가, 그렇게 모여서 하다가, 뭔가 색깔이 되게 개성이 두루두루지면, 그럼 또 흩어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 스튜디오를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를 딱 클릭하면 거기 쭉 나오면 일관적으로 보기가 더 편리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언제든지 이거는 흩어지고 모이고 하는 게 역사의 발전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저도 한번 상의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화병이라든지 뭐 신병이라든지 사람 마음은 바뀔 수 있는가,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두들 비슷한 사회에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시간을 살면서 궁금한 것들, 현재 사회 문제나 내 관심사도 비슷하게 수렴하는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 스님께서는 참 재밌고 제가 보면서 즐겁고 그렇던데요. 그래. 어떠셨어요, 스님님? 재밌었어. 더구나 또 명상하시고 또 상담하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한번 뵙고 싶은. 그래서 언제 이렇게 모임이 자연스럽게 되면 스님 오시는 날 저도 이쪽 옆에 앉아가지고 스님도 하나 묻고 저도 한번 스님께 여쭤보고 그런 시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흩어진 것보다는 모이는 시너지가 더 크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한테 한번 의향을 여쭤본 거고요. 무화라는 말이 저는 선생님께서 호를 서예가한테 선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참 그 뜻을 알고 나니까 더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환자를 내가 이렇게 구분해서 차별해서 받아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도 마음 아픈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이든 무하 어떠하건 간에 내가 받고 해줘야 된다. 그 마음이 무하라 그러니까 의술 치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역시 무하 정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고 나면 무하보다 더 큰 또 글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전에 제가 절에 있을 때 제 불명이 여연이었단 말이죠. 연꽃과 같아. 여연.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 여연입니다. 연꽃과 같으라고 밑에는 더러워도 위에는 깨끗하게 꽃을 피워내는 연꽃과 같으라고 여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이와 저기 때요. 예, 기억력이 저한테 기왕이면 여여라고 하지 그랬노. 그래서 스님한테 가서 제가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스님이 지어주신 여연을 했더니 그 여여라고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스님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여여하기에는 너무 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무화의 결론은 또 다른 현상적인 모습은 여여가 아닐까. 늘 한결같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문득 선생님, 요즘 의대생들의 신드롬에 대해서 선생님께 의사시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또 뭐 한양대 이런 데서 공대생들이 자퇴를 한 해에 2,000명 이상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명이 어디로 가느냐? 전부 지방대 의대를 간다는 거죠. 지방대. 예,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 지방대 의대를 가고 서울대 공대생이 지방대 의대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역전 현상이죠. 예, 나는 왜 의대에 못 갔는가? 음, 그러면서 서울대 공대한테 공대 교수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제자가 자퇴하려고 그래서 네가 우리나라의 산업도 발전시키고 이 공대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교수님 솔직히 공대 나오면 회사 취직받기 더 합니까? 취직해봤자 연봉 몇 천만 원인데 의대 가면 연봉이 최소한 1억, 2억, 3억입니다. 근데 제가 그리고 거기 나가면 또 명년퇴직, 정년퇴직에서 일찍 나와야 되는데 의사는 정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공대 교수가 그 말에 반박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공대생들한테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만 하면 현실적으로도 좀 윤택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이 되면서 그 자퇴생들을 막을 수 없는 자신의 그 서울대 교수로서의 그 약간 자괴감이랄까 할까 허탈감이랄까 할까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더니 MBC PD 수첩에 그 대한민국 의대생의 나라 뭐 이런 약간 뉘앙스로 특별 취재를 했는데 의대 가기 위해서 전부 다 머리를 들이밀고 있어서 의사들 현직 의사들은 병 고치려고 의사 된 게 아니고 돈 더 벌려고 의사가 됐기 때문에 그 지방 의대 병원 같은 경우는 연봉 4억을 준대도 안 온대요. 왜냐면 연봉을 받아도 나머지 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과 의사가 거기는 부족해서 거기서 다치면 그 먼 도시로 나가서 받아야 되는 이런 조금 선생님 때는 좀 현실에 있지 않았던 그 상상하기 힘든 현상이 2024년 현재 대한민국 현주소라는 거죠. 이 현실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 내가 공부할 때는 네, 선생님마다 이제 또 사회적인 가치도 네네네.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그 의사는 인술을 베푸는 사람이라. 인술, 네. 인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아픈 사람에 대한 책임지심을 갖고 그렇죠. 그것을 네.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 뭐 고사이긴 하지만은 네, 그 치료비를 안 받고 네. 치료해주는 의사들이 많아요. 아하, 그럼 뭐 먹고 사느냐? 그래서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땐 지금처럼 또 음식도 다양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저 밥하고 국 한 그릇 있으면 뭐 생활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고사를 읽어보면 그 뭐 살구나무 살구나무, 네네. 묘목을 받았어. 네네네. 올 때 뭐 요만한 묘목 네, 하나만 네, 가지고 네, 네. 그거는 그 당시로서는 별로 돈도 안 들고 쉽잖아. 네네네.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서 그걸 그래서 이 사람 뒷동산에 갖다 심었어. 예. 그래서 그게 자라가지고 큰 과수원. 큰 그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의학을 행림이라고 그러거든요. 행. 행, 행, 이 네. 나무목 밑에 이제 입구자. 네, 행. 예. 그 살구나무 꽃이 이제 만발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 네. 그 인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로 이렇게 네네. 진화하면서 의사가 돈을 밝힌다든지 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네. 그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네. 음악 선생님인데 네. 시인이기도 하고. 네.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 요즘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그저 김자옥이라는 탤런트가 있었어. 오, 좀 돌아가시고 저도 잘 공유는 돌아가셨죠. 외로워. 응. 네.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 보면 이소공이도 늙은 거야. 그분의 부친이에요. 예. 친아버지예요. 네. 그 친아버지한테 내가 배웠는데요. 아하. 시집에 한 권 나왔어. 네.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제 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시집만 나오면 내가 사서 보고 그러는 시집 제목이 네. 계산기가 놓여 있는 진찰대. 아, 그 모든 걸 함축한. 어. 야. 그때 내가 엄청 그 제목에 대해서 제목에. 저항감이 있어. 예, 그러네요. 아니. 의사 책상 위에 왜 계산기가 놓여 있느냐. 예, 예. 그게 그때 정서라. 네. 근데 지금은 나는 지금의 의사들을 네. 나무랄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아하. 왜 나무랄 생각이 없느냐? 내가 전공한 정신과적으로 보면은 네.
리얼리티 테스팅이 확실한 사람, 예. 현실 강박 능력이 뛰어난 사람. 네. 먹고 살 수 없는데 뭐하러 가?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인 유지 경비가 옛날 같지 않잖아요. 밥 한 그릇 네네네. 구간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지난 일요일 날 날씨도 좋고 해서 가족들하고 교회에 나가서 말이지 네. 밥을 먹었어. 예. 국밥집에 가서 국밥 먹었어. 네. 그 다른 사람은 국밥 먹고 나는 이제 이가 시원찮으니까 고기도 좀 물렁물렁한 걸 먹으려고 네. 도가니탕을 먹어.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지갑을 주고 계산하고 오라고. 얼마인지는 모르고. 네네. 그 딸이 나한테 뭐 이거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국밥은 한 5천 원, 도가니탕 한 10,000원 정도 안 되겠나 안 하니까 정신없는 소리지. 국밥이 15,000원이고 예. 도가니탕은 25,000원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물론 그동안 내가 관심을 안 가져서 네. 카드 주면 그냥 영수증 받아놓고 둘 다 너무했네요. 5,000원도 너무하고 25,000원도 너무했네. 그러니까 이제 5,000원대 내가 값을 밝혀보고 지금까지 안 밝혀봤다는 뜻이야. 그렇죠. 너무 놀랄 일이야. 25,000원. 그러니까 사회 가치가 변하니 거기에 자연스럽게 적응한 결과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나무랄 생각은 없는데 이것은 그 자퇴를 하고 의대를 간 사람은 이 리얼리티를 잘 깨달아서 갔으니까 나무랄 게 없는데 이제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사람들이 마주해야 될 의술과 그 의술의 대상으로 놓여야 될 환자들 그렇죠. 그들에 대해서 과연 인술의 마음으로 환자를 돌볼 때랑 그 다음에 금술 저는 금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금죄를 써서 금술의 마음으로 환자를 돌볼 때 선생님 무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좀 더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서비스를 좀 없는 사람에게는 좀 소홀하게 이렇게 될 가능성도 당장 느껴지고 근데 그거는 네. 그런 걸 선택하는 개인을 나무랄 수는 없어요. 예. 사회적 제도가 그런 거예요. 네. 사회적인 제도와 구조가 그런데 네네. 거기에서 개인을 나무랄 수는 나무란다?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소리나 우리 손주가 이렇게 해서 의대를 갔다고 그러면 네덜란드에 갔을 때 선생님께서 아드님께 이명애 박사님께 한 말이 만약에 한 번이라도 혹시나 손을 대면 공부를 즉시 멈추고 보따리를 싸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손주 중에 한 명이 서울 공대를 그만두고 지방에 있는 그 무슨 조그마한 대학에 의대를 갔다면 그 손주에게 그 의대로 떠나는 날 할아버지가 불러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말씀처럼 너를 나무랄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그러나 할아버지는 이 한마디는 너한테 해주고 싶다. 그 말이 있다면 뭘까요? 근데 그런 말은 요새 해주기가 어려워요. 어렵다는 뜻은 개를 키울 때 키울 때, 네. 틈틈이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포인트군요. 그때 다 키워놓고 그때 가서 얘기한다면서 예. 오늘 내가 텔레비를 하나 보니까 예. 성함도 잘 모르겠는데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라고 예. 그 옛날 그 서당 그 훈장 복장으로 나와가지고 가면은 자기 형제가 전부 서당을 나왔대요. 네. 아버님이 이제 그런 철학을 네. 계셨나 봐. 그래가지고 철학 박사야. 네. 그럼 서당 나와가지고 어떻게 철학 박사가. 그 이제 그때 그저 학력서라고 그러면 무학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수당이니까. 네. 그런 분이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네. 뭐를 어떻게 하라 음흠.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고 네. 아버지는 서당에 가서 한학하는 걸 원하고 네. 어머니는 정규 과정에 들어가서 제도권에 가서. 네.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네가 선택해라.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학을 선택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은 검정시험 쳐가지고 대학을 네. 이제 그 말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학을 해라. 이것과 네네. 의논해서 엄마 생각을 따르든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를 자기가 선택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어릴 때부터 쭉 키웠으니까 그걸로서 부모는 할 일이 끝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텔레비에 보니까 많이 비평받는 어떤 분이 계셔요. 네. 그분 딸하고 이제 토크쇼를 하더만. 네.
딸을 어떻게 키우고 싶은가 또는 딸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분 뭐 말도 잘하는 분이니까 딸이 사는 방법대로 살도록 도우겠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간섭하려고 하는, 아, 그걸 훈수 두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우리가 여기서 늘 얘기했지만 그런 훈수 두는 일은 키울 때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자기 선택을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네. 내가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거는 네. 그걸 믿어야지. 그걸 뭐 나이 뭐 작년이 되고 말이지. 심지어는 뭐 60, 70대도 간섭하려고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요새 이과대학을 그렇게 선호하고 또 이제 뭐 소아과니 산부인과 뭐 정형외과, 심장외과, 흉부외과 이런 거는 많으려고 하잖아. 좀 피부과 하려고. 좀더 쉬운. 네. 그것도 현실을 그런 거예요, 현실. 네, 지금까지 선생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지혜 말씀 들었고요. 저는 지금까지 너랑나랑의 이성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